네, 오늘 지하철 투자 이야기 첫 번째 도착한 역은 엔터역인데요. 유창희 본부장님이 오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로봇, AI, 순 이런 네. 것만 얘기했는데 우리 엔터주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죠? 그게 한 달 된 것 같아요.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. 엔터주도 많이 하락. 지난번에 사실은 보면 JYP가 실적 발표하고 실적도 네. 좋았는데, 그죠? 실적 좋았죠. 좋았는데 기대치 못 미친다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빠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엔터주 오른 것들은 이제 어떤 배경인가요? 뭐 오늘 엔터주 오른 거는 이제 오늘 많이 하락했잖아요. 네. 시장이. 그러니까 엔터주가 좀 먼저 빠진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그런데 시장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좀 대안주로 엔터주들이 약간 순환매성으로 상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시장이 좀 이제 한 2시 넘어서 좀 가파르게 하락을 좀 코스닥이 했지 않았습니까? 네. 2시 전마다 0.6%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는데 한 1시간 만에 한 1%를 더 밀다 하락하다 보니까 엔터주들도 상승폭이 좀 많이 둔화되긴 했어요. 하지만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하반기 그 아이돌 그 아티스트의 활동이 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하면서 뭐 SM, 뭐 YG 엔터테인먼트, JYP 등이 상승을 해 좀 시장을 좀 주도했습니다. 네. 이렇게 좋은 그 산업들은요, 그죠? 엔터주는 구조적인 성장주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네, 글로벌하게 우리가 뻗어나가는 거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세상 관심 없을 때 사야 됩니다. 뉴스 나오기 시작하면 또 그죠? 그렇죠. 하이브는 지금 그 2024년 되면 그죠? 네. 2025년에 이제 BTS가 아마 완전체 복귀한다고 내년에 그런 얘기 나올 거라니까요. 그쵸. 기대감을 땡겼기 그쵸. 때문에. 요즘 군대가 뭐 예. 1년 6개월인가요? 뭐 그 네, 정도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이제 구조적 성장주 우리가 뭐 방산이나 엔터나 무슨 피부 미용기기 이런 게 다 네. 구조적 성장주잖아요. 그쵸. 건설기 네. 그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안 좋다 보니까 하이브도 그렇고 CJ E&M도 그렇고 미국에서 현재 엔터사들을 인수했고 돈을 꽤 많이 썼는데 이거 뭐 보니까 효과가 있는 거야 뭐 노이즈가 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.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? 자, 그럼?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게 또 안 나오죠. 이제 시장 그 기대감으로 시장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좋을 때는 신의 한 수지. 네. 근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CJ E&M 같은 경우는 USA 홀딩스 이게 약간 좀 그룹 엔터 연합체인 것 같아요.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인수를 좀 했었고요. 하이브는 이제 이타카 홀딩스를 좀 인수를 해서 글로벌 생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. 원래 이제 이런 비슷한 역할을 했었던 게 이제 JYP 같은 경우는 박진영 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미국에다가 이제 엔터사를 차렸다가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세븐이든 이런 아티스트를 활동을 했는데 이게 또 실패를 했죠. 소녀시대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컨텐츠로 이제 싸이 씨가 성공을 하면서 좀 대박을 쳤는데 일단 뭐 CJ E&M이라든지 하이브는 현지에 있는 업체를 인수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인수를 해서 뭔가 협업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. 특히 USA 홀딩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매출이 912억이었거든요. 근데 작년 상반기가 3,400억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뭐 한 70% 이상 역성장을 좀 했고 손실도 작년 상반기에 338억이었는데 올해는 935억으로 확대가 되었고요. 그 USA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상반기에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닌데 최근에 보면 이제 헐리우드 작가라든지 이런 카메라 감독 이런 분들이 이제 파업한다고 하잖아요. 파업하고 있다고 하잖아요. 이제 그 영향이 좀 장기화된다라면 3분기 실적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CJ E&M은 그러니까 어쨌든 컨텐츠 쪽이잖아요. 네, 컨텐츠 제작 쪽이니까 그죠? 네, 제작 쪽이고요. 예. 이제 이타카 홀딩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유명한 아티스트가 이제 저스틴 비버, 네, 아리아나 그란데. 네, 아리아나 그란데 이 등의 토스타가 있는데 일단 상반기에 이제 매출이 742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19% 감소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스틴 비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곧 재계약 가능성, 이제 재계약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. 뭐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하이브한테는 조금 악재죠. 그래서 일단은 국내 아티스트하고 협업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실적이 부진한 게 있고요. 그렇지만 아마 이렇게 글로벌
기획사들이나 인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그룹들이 뭐 빌보드 핫100, 핫200에 이렇게 막 수시로 드나들고 그러지 못할 거예요. 그쵸. 그러니까요. 호랑이를 잡으러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고요. YG는 블랙핑크 재계약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참 관심이 있다가 매듭은 안 되고 넘어오는 상황인데요. 예. 네. YG는 흐름이 어떻습니까? 일단 뭐 블랙핑크하고 계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블랙핑크 계약 뭐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라고 했는데 네. 블랙핑크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자료 하나 재미삼아 한번 보내드렸는데 네. 그 못 말리는 짱구 네, 네. 되게 인기 있는 만화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네. 여기서 짱구는 이제 못 말려. 짱구는 못 말려. 네. 짱구는 못 말려. 근데 여기서 보면 블랙핑크가 이 포스트가 나옵니다. 여기 순서는 모르겠어요. 제니, 로제, 리사, 지수 순서인 것 같은데 짱구도 느낌은. 나오네. 네, 짱구 나오고. 짱구에.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요 짱구 요 그 영상 중에 다른 거는 그 거울한테 네.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물어보니까 거울이 네. 리사 이런 장면도 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만큼 이 블랙핑크의 인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만화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재계약이 좀 계속 노이즈가 있어요. 지금 원래는 8월 1일까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9월 중순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얘기 안 나오고 있고 네.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아직 이제 블랙핑크 그 공연이 아직은 계속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남미 10월 11월 남미 공연이 이제 멕시코 시티 쪽에서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다라면 재계약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평가를 좀 하는 쪽이 있고요. 근데 지금 재계약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공연을 하면은 이 공연이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또 전망을 좀 하는 게 있어서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. 저는 8월 초만 하더라도 재계약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저도 조금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중립적인 시각이고요. 다만 만약에 재계약이 실패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라면 저는 그때가 좀 저점이 아닐까. 왜냐하면 이게 리사 씨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뭐 리사 씨가 뭐 다른 쪽으로 뭐 이전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실적에는 약간 영향이 있겠지만 뭐 주가가 급락할 정도의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게요. 내부 정보니까 뭐 알 수가 없는 거고요. 그렇죠. 나중에 지나고 나서 우리 지난번에 했어 계약 뭐 이러는 거 아니야? 했으면은 나왔을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. 알죠. 시장이 알죠. 그래서 정확하신 말씀입니다. 네. 재계약을 하는지 아닌지는 주가를 보면 압니다. 얘기 없는데 주가 갑자기 확 뛰어온다, 그죠? 그렇죠. 뻥 뛴다 그러면 이거 한 거고요, 한 그죠? 거죠. 느닷없이 주가가 10% 빠진다 그러면 얘 안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. 네, 엔터주들, 네. 지금 기본적인 엔터주에 대한 지금 시각은 그런 접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 가운데 탑픽 알려주십시오. 저는 엔터주들은 여전히 좀 뭐 나중에 시간을 갖고 보면 지금보다 높은 주가에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지금은 이제 저는 탑픽은 SM을 보고 있습니다. 네. 뭐 SM은 이수만 씨 노이즈가 이제 거의 제거가 되었죠. 그래서 경쟁사하고 비교해 본다라면은 불확실성이 좀 낮다. 뭐 JYP, 하이브, YG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논란거리가 좀 없다라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하반기에 에스파 등 주요 아티스트 활동이 좀 증가하면서 할 것이고 또 미국에서의 어떤 활동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. 카카오하고의 어떤 협업, 시너지 효과까지 좀 감안한다라면 저는 좀 목표가 좀 높게 잡았는데 잘하면 연말 혹은 내년 초 정도면은 20만 원 정도도 달성 네. 가능하지 않을까. 지난번 연초에 이제 그 M&A 이슈가 있을 때 16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러게요. 저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고 그때 보면 16만 원 가고 뭐 M&A 붙어서 네가 사니 내가 사니 하다가 교통 정리되면서 8만 원까지 완전히 밀려버렸잖아요.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13만 원대까지. SM은 뭐 완전히 뭐 이제 정말 장사 안 하는 분위기가 그랬는데요, 그죠? 그게 3월이에요. 네. 지금 9월이잖아요, 그죠? 네. 사실 6개월인데. 네, 어느 순간 14만 원. 뭐 그러니까요. 이런 식으로 그때 가격대를 거의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SM을 제일 좋게. 그러니까 그런 노이즈가 제거되고 이제 좀 정비하면서 새로운 회사로 좀 탈바꿈할 수 탈바꿈보다는 있다. 뭐 좀 새로운 이제 도약. 네. 비슷한 말 아니에요? 아, 네, 도약으로. 뭐 도약을 조금 더. 네네, 도약을. 네. 네. SM을 최선호주로 말씀하셨습니다. 예, 엔터역 지났고요. 다음 역 이동하겠습니다. 이로운 경제 채널 EBC